동국대 건학위원회가 출범 1주년 기념식을 열어 전액 장학금과 전원 취업 목표를 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학교 법당 리모델링에 나선 동국대 법인에서 서울 은석초등학교 연화법당이 첫 문을 열었습니다. 귀여운 천진불과 다양한 아이들 모습의 탱화가 주목받았습니다. 조계종 종정 성파대종사는 BBS 불교방송이 영상포교와 문화예술포교를 통해 한국불교 발전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가톨릭 김희중 대주교가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를 방문해 교황청 종교 간 대화 평의회에 부처님 오신 날 경축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도난당했다 되찾은 성보 32건이 불교중앙박물관에서 공개됐습니다. 전시 유물 가운데 7건은 특별전 이후 원래 있던 사찰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교 중흥과 동국 발전의 비전으로 출범한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많은 성과를 내고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건학위 1주년 기념식은 전액 장학금, 전원 취업의 목표를 향한 각오를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대학 종합평가 톱10에 진입하는 등 역동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동국대학교가 우수 인재 양성에 야심찬 도전에 나섰습니다. 제2 건학을 목표로 출범한 동국대 건학위원회 1주년 기념식. 전액 장학금과 전원 취업을 목표로 학내 구성원들의 힘찬 각오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 모든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이 가능한 대학으로 거듭나고 교원은 연구와 교육에서 사회 발전의 속도에 맞춰 갈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건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려 깊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사찰과 졸업생, 기업, 이 세 구조가 동국대 건학운동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선 사찰이 건학위의 장학사업에 참여하고 재학생들에게 혜택이 이어져 불교에 입문할 수 있도록 돕는 이른바 동국대표 장학체계가 기념식에서 공개됐습니다. 졸업 후엔 후배사랑 장학금 기부에 동참하는 선순환적 연결고리를 구축하는 것도 관건입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채용 박람회 개최와 대학 이미지 제고도 제2 건학운동의 핵심 사업으로 제시됐습니다. 여기에 기존 장학을 더 합해서 말씀하신 장학금 수익 100%를 실현하고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으로 실현해서 동국대학교만의 장학제도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동국대 건학위는 불교 사전과 교양도서 부처님의 생애 편찬, 제2병원 건립, 디지털 대장경 조성 등도 중점 사업으로 삼았습니다. 기념식에선 1기 동국 건학 장학에 서울 캠퍼스 30명, 경주 캠퍼스 3명, 의료원 2명이 선발됐고 건학 이념을 구현할 도서출판 위원들도 위촉됐습니다. 저는 꿈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항상 동국 건학장학생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받은 만큼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일하겠습니다. 건학위 총재인 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원력으로 출범한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지난 1년간 지역 사찰과 해당 지역 학생을 이어주는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 활성화 등으로 대학 발전에 새로운 기틀을 다져왔습니다. 전액 장학금, 전원 취업을 앞세운 동국대 건학위의 다짐이 획기적인 인재 양성의 성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학교 법당을 바꾸고 있는 동국대 법인에서 서울 은석초등학교 연화법당이 첫 문을 열었습니다. 귀여운 천진불과 부처님 곁에서 뛰노는 다양한 아이들의 모습으로 후불 탱화를 조성했습니다. 박준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불교 독립 초등학교, 서울 은석초등학교의 교내 연화법당. 빨간 분체를 사용한 탱화에 우락부락한 사천왕상이 버티고 있어 어린이들은 들어가기조차 힘든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 출범 이후 산하학교 법당 개선 사업이 본격화됐고
건학이 출범 1주년에 맞춰 새롭게 개헌한 연합업당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건학위원회 총재 자승 스님 증명에 연합업당 중수불사 회양 법회에서 개안 전필이 봉행되고 마침내 연합업당의 본존불 천진불이 꾸밈없이 맑은 미소를 드러냈습니다. 부처님을 중심으로 귀여운 동자승들이 가득한 어린이 스포츠 탱화도 저만 의식을 마치고 비로소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10대 제자, 8부 신장 대신 부처님 주변에 자리한 동자승들은 스케이트를 타거나 스마트폰을 하면서 자유롭게 꿈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친근한 모습이 있다 보니 탱화를 보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일단 굉장히 친근함으로 다가가고 이거는 불교를 교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소통의 한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익살스러운 부처님의 모습에 친근함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생활을 보고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 부처님이 꽤 저희 또래라서 뭔가 친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교무실, 교장실처럼 아이들에게 불편하고 어색하기만 했던 법당이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찾아가고 싶은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오늘 접언식을 하면서 앞으로 연합업회를 더 열심히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상 테마도 바뀌고 그래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에 친구들이 왔을 때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의 산하학교 법당 개선 사업은 총재 자승 스님이 미래불자 양성을 위한 포교 공간이자 교육보국이란 건학 이념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공간으로 학내 법당을 주목하면서 추진됐습니다. 건학위는 올해 상반기엔 리모델링 중인 동대 부여중과 동대 부여고 법당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위를 벗고 어린이들과 소통하는 부처님 품 안에서 미래불교의 싹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조계종 종정예가 중봉 성파대종사는 BBS 불교방송이 영상포교와 문화예술포교를 통해 한국불교 발전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성파대종사는 영축총림 통도사 서운함에서 이선재 BBS 불교방송 사장 등 간부진들의 예방을 받고 방송 매체를 통한 포교와 불교 문학 예술 작품들을 널리 알리는 포교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파대종사는 이어 통도사 출신으로 조선 후기 개화파의 선봉에 섰던 이동인 스님을 조명하는 학술 발표회를 열고 기념비를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선재 사장은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을 활용한 포교와 프로그램 발굴이 비불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 방송 포교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선재 사장 등 간부진들은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을 예방하고 방송 포교 활성화와 불교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톨릭 교황청의 종교 간 대화 평의회가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경축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김희중 대주교가 직접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를 방문해 경축 메시지를 전하며 종교 간 화합을 다졌습니다. 대구 BBS 박명환 기자입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 간 대화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희중 대주교가 경북 영천 은혜사를 찾았습니다. 김희중 대주교는 교황청 종교 간 대화 평의회가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발표한 경축 메시지를 한국 불교계를 대표해 은혜사에 전달하며 축하했습니다. 부처님의 탄생과 열반과 깨달음을 기념하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교황청 종교 간 대화 평의회는 전 세계 불자 여러분의 공동체에 진심 어린 인사를 전합니다. 천주교는 또 경축 메시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코로나19 사태 등 인류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불교와 천주교가 힘을 모아 함께 극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부처님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8정도는 끊임없는 욕심에 대한 치유책이 될 것이고 천주교의 가르침인 복음 또한 결코 폭력을 해답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두 종교의 초월적 가치를 언급했습니다. 김희중 대주교 일행을 맞은 불교계도
종교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화답했습니다. 우리 종교 간의 대화와 교류와 협력이 좀 더 잘 이루어졌으면 이러한 전쟁과 민족 간의 전쟁, 종교 간의 불교 문제 이런 것들도 정말 평화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합니다. 김희중 대주교는 은혜사 도착 직후 극락보전을 참배하며 종교 간 화합에 앞장서는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부처님께 향 공양은 물론 삼배 예를 올리며 불교적 예법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은혜사에서 극락보전에서 아미타 부처님께 참배하시는 김희중 대주교님을 보며 저는 앞으로도 불교와 천주교가 더 서로 대화를 한다면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천주교는 경축 메시지와 함께 성경과 최후의 만찬 그림을 불교계에 선물했습니다. 은혜사도 향과 향로를 김희중 대주교 일행에게 선물로 전했습니다. 불교와 천주교 두 종교의 화합된 모습이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더욱 뜻깊게 하고 있습니다. 영천 은혜사에서 BBS 뉴스 박면입니다. 충청남도 불자회가 충남도청에서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도민의 안녕을 기원하며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연등 점등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수덕사 선덕 옹산대종사와 수덕사 부주지 주경스님, 서산불교연합회장 도신스님, 종회의원 정범스님, 양승조 충남도지사 등 4부대 중 200여 명이 동참해 봉축 연등에 불을 밝혔습니다. 법석에 오른 수덕사 선덕 옹산대종사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투신 것은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고 자비와 행복을 성취해 주시기 위해서라며 부처님 자비광명이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가 불국토가 이룩되길 바란다고 법문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의 정수는 바로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서 부처를 이루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북 상주불교 사업연합회는 오늘 상주 상락사에서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법요식은 봉축위원장인 동조 스님을 비롯해 회원 사찰 스님과 신도, 지역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이 지구상의 모든 전쟁과 분쟁, 더불어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직 부처님의 진리만이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참석한 4부대 중은 육법 공양 헌화에 이어 관불의식에 동참하며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했고 북장사 주지 효담 스님의 법어와 법우회 회장의 발언문이 이어졌습니다.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한국불교 사진협회 회원들이 사찰의 문살과 벽화를 주제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한국불교 사진협회는 서울 인사동 1조원 갤러리에서 제27회 회원전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3일까지 전시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문화부장 성공스님의 대독으로 한 장의 사진이 법문이 될 수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진으로 담는 일도 하나의 수행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제16회 청소년 불교사진 공모 시상식도 열려 아기 부처님 관욕하는 학생을 출품한 대전 보문고 3학년 신정민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5월 17일부터 22일까지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6월 8일부터 15일까지 광주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이어집니다. 불교 중앙박물관이 도난당했다가 되찾은 성보 유물 32건을 한데 모아 공개했습니다. 전시 유물 가운데 7건은 이번 특별전이 끝나면 환수 고불식 후 원래 있던 사찰로 돌아갑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환지본초 기획전 입구에 있는 장수 팔성사, 목조 아미타불 좌상입니다. 17세기 불상의 특징이 고스란히 담긴 이 성보 문화재는 1993년 도난된 후 조계종이 여러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소송 끝에 환수됐습니다.
마음에 짐을 내려놓은 것 같고요. 너무 판사님이 감사하네요. 정말 다행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스님들이 법정에 드나드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됩니다. 불교중앙박물관이 도난되었다가 환수된 성보문화재 32건을 한데 모아 환지본처 돌아온 성보문화재 특별공개전을 개막했습니다. 완주위봉사 목조 관음보살 입상과 지장보살 입상, 해남대흥사 목조 아미타 3존 불상 등 성보 7건은 6월 12일까지의 특별전이 끝나면 원소장처로 돌아갑니다. 종단은 소중한 성보를 지키기 위해 호법하고 도난의 성보들을 되찾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결시로 본래의 주처인 사찰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모든 불자들의 마음속에 불성의 화연이자 예경의 대상인 성보의 본래 의미를 되새겨지길 서원합니다. 1994년 대웅전 문까지 부수고 절체에 간 문경 김용사 사천왕도는 왜 불화가 가장 많이 도난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 키를 훌쩍 넘는 대형 불화도 접거나 말면 이동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안동 용담사 감로도는 도난 과정에서 불화가 크게 훼손된 사례입니다. 불화의 아랫부분을 일부러 자르거나 칠을 해 원소장처를 알 수 없겠습니다. 도난 성보문화재의 상당수는 조선 후기 작품으로 지정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유명 미술품 경매에서 고가로 매매되곤 했습니다. 그동안 절도를 부채질하고 은닉하게 한 이러한 사례들은 법원이 유죄 선고와 함께 몰수 명령을 내리면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교의 이런 문화재들은 판매가 되거나 매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행위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불교 특히나 불상과 불화 같은 이제 성물 같은 경우는 매매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법적으로 좀 확인을 받은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연등 물결로 넘쳐날 이번 주말, 가족 모두가 함께 나와 연등회를 만끽하며 다시 찾은 우리의 소중한 성보 문화재를 만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불교중앙박물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서산 부석사가 어제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에서 부석사 관세음보살 좌상 친견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부석사 주지 덕림스님과 신도들은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 수장고에 모셔져 있는 부석사 관세음보살 좌상 앞에서 친견법회를 열고 최근 10년간 진행 중인 재판기간 수장고에 안치된 부석사 관세음보살 좌상의 관리 상황을 점검하며 부석사로의 환지 본처를 기원했습니다. 친견법회에서는 동행한 문화유산 회복재단 이상근 이사장 등이 비공개 법회를 일방적으로 요구한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 측에 강력히 항의해 한때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상근 이사장은 지난 10년간 매년 친견법회를 통해 부석사 신도들을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 4년 전부터 해마다 보존과학센터 측이 일방적으로 비공개 방식을 요구하며 마찰을 빚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들은 피고를 도와주는 문화재청이 그거를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자기들은 원하는 대로 정보를 갖고 우리는 그걸 못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원고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저는 항의한 겁니다. 이것이 단지 법회만이 아니고 기록으로서의 의미, 증거로서의 가치 이런 것도 굉장히 크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부석사 주지 덕림스님은 관세음보살 좌상이 다시 부석사에 봉안할 수 있도록 애쓰는 신도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고 동참한 부석사 강문순 신도는 성보 유물이 하루빨리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당국에 전해지지 못한 것 같아 속상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 창원포교당 안국사가 개원 고불법회를 봉행해 군 법당에서 도심 포교당으로의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신임 안국사 주지 성호 스님 고불식도 함께 치러지는 법회에서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안국사가 명품 포교당으로 발전하길 기원했습니다.
안국사가 앞으로 날로 발전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여기 모이신 분들이 다 젊으신 분들이라.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젊으신 분들이 다 명품을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명품 스님이 와 있으니까 이 안국사를 이 마산 창원의 최고의 명품 포교당으로. 성호 스님은 안국사 불사에 애써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포교당을 만들어가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부산 영도 무진선원이 개원 1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담화림 스님 등 스님과 신도들이 참석한 법회는 사시 예불을 시작으로 3기위와 법문, 축하 음악 무대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은 지난 1년간 다양한 포교 활동을 이어온 담화림 스님과 신도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480제곱미터 넓이의 무진선원은 수불 스님과 늘깊은 마을 지연 스님의 후원으로 개원했으며 어린이 합창단 등 문화활동을 통해 부처님 법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천태종 제천 삼천사가 기존 법당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새 법당 건립을 위해 첫 삽을 떴습니다. 삼천사는 경내에서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을 증명법사로 원로원장 정산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법당 기공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은 자리를 함께한 4부대중 모두가 불사의 원만 회양을 위해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하며 이를 위한 종단 차원의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이에 앞서 주지 거해 스님은 1971년 창립 이후 여러 번의 이사 속에서도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왔다며 낙성의 그날까지 정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행사에는 제천 불교사암 연합회장 해명 스님과 박혜운 제천시 부시장, 배동만 제천시 의회 의장 등도 자리를 함께해 기공을 축하했습니다. 경남 창원시 동읍에 자리한 용잠사가 경내 원통전에 관세음보살 33응신 후불목 탱화를 조성하고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점안법회는 조계종 고시위원장 수진 스님이 증명하고 영축총림 통도사 연불원장 영산 스님이 집전했습니다. 오늘 33응신을 이렇게 조성해서 점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이고 주지 스님의 인도력이라고 볼 것입니다. 용잠사 주지 원공 스님은 1년 동안 정성을 기울인 기도의 가피와 조각장일의 평생 솜씨를 다한 작업 끝에 거룩한 상호의 33응신 조각이 마무리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33응신은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중생들의 근기를 살펴서 그 중생에 적합한 모습으로 나투는 방편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낙동강 무심사가 제14회 수륙용왕대제와 경내 반야심경탑 전환식을 봉행했습니다. 주지 무심스님을 비롯한 4부대중은 경내 대웅보전에서 법회를 진행하고 방생의식을 통해 생명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이어 높이 10여 미터에 이르는 반야심경 석탑 제막과 점안식으로 불사회양을 축하했습니다. 법회가 끝난 뒤에는 코로나19에 지친 지역민들을 위한 산사음악회가 마련돼 다양한 공연과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는 위령제가 제주 충홍각 법당에서 봉행됐습니다. 호국도량 제주 충홍각은 제주 전몰군경 합동 위령제를 봉행하고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올해로 56회째를 맞는 위령제에는 설봉 문도회 스님들을 비롯해 전몰 군경 유족회 강흥봉 제주도 지부장과 회원, 전몰 군경 미망인회 제주도 지부 한순자 지부장과 회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매년 음력 3월 18일 위령제가 봉행되는 제주 충홍각 법당에는 1,300여 명의 위패가 봉안돼 있습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원력으로 지난해 출범한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많은 성과를 내며 1주년을 맞았습니다. 동국대 건학위는 지난 1년 동안 지역 사찰과 해당 지역 학생을 이어주는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활성화 등으로 제2건학의 새로운 기틀을 닦아왔는데요.
권학위를 중심으로 대학 곳곳에서 역동적인 변화의 훈풍이 불고 있는 동국대학교의 미래가 잠옷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4월 30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